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1회 1회차 병영 독서 코칭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 저는 그 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대가 공군 제1 전투 비행단이죠. 예, 반갑습니다, 장병 여러분. 어, 사실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6번 만나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두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부대 담당관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병영 독서 코칭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책도 조금 늦게 우리 장병 여러분께도 그렇고 저에게도 좀 늦게 예정보다는 좀 늦게 도착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책을 충분하게 읽으셨는지는 충분하게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한 열흘 남짓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부지런히 책을 읽고 또 어떤 내용을 우리 장병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 PDF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수업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대면 수업을 우리가 할 때는 2시간 수업입니다만은 비대면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피로도를 감안해서 1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 방식도 사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2년 반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이제 방식은 다양한데 뭐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도구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대의 어떤 훈련이라든가 근무 어떤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또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과 여러 차례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또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같은 시간대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 그러니까 일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그 적절하게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줌의 이제 녹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줌의 녹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전 녹화 방식으로 제가 책을 꼼꼼하게 잘 읽고 우리 장병 여러분과 공유할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잘 만든 다음에 1시간짜리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담당관님께 보내드리고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제 수업 영상을 참고해서 독후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서 1회차에 독서 코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1회차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작가의 장편 소설이죠. 우선 이제 그 도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 이제 우리 병영 독서 코칭에 참여했던 장병 여러분도 계실 수 있겠고 그러나 대부분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병영 독서 코칭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6번 동안 6차례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같이 독서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먼저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순서를 정했습니다.
병영 독서 코칭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에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그 운영 주체가 작년까지는 그 책읽기 운동본부인가? 예. 저도 그 한 3, 4년 이상을 했었는데, 예, 그 사업의 주체가 2022년도에는 이제 한국 도서관협회로 이관이 돼가지고 도서관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그 진행하는 어떤 과정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야 뭐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 인사 말씀은 아까 이제 드렸던 내용이고 우선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도 처음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그 안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의 남자죠.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이제 저를 아마 보시면서 일단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다릅니까? 사진과 이렇게 예, 이건 좀 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조금 더 젊고 이제 흰머리가 조금 더 있던 뭐 얼마 전에 사진이군요. 예, 저는 이제 제 소개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첫 시간이니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소설과 문학평론을 씁니다. 전남대학교 우리가 지금 제일전투비행단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여러분의 부대가 저는 이제 그 공군 제일전투비행단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 국문과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전남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펴냈습니다. 뭐 장편 소설, 그다음에 문학 평론집, 뭐 여러 책을 펴내서 이제 12권 정도 그 제 단독 저서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독서 코칭은 도대체 뭐냐? 책 뭐 내가 알아서 시간 내서 읽으면 될 텐데 책을 이렇게 6차례를 이제 2주에 한 번씩 지정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하고 또 이제 강사가 이렇게 또 지정이 돼서 독서 코칭을 한다. 이건 뭐냐? 예,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영 독서 코칭의 목표가 이거죠. 바람직한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자.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병영 문화 주체인 장병들에게 선진화된 병영 여건과 활기찬 병영 생활 그리고 개인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서 어, 그다음에 자율에 의한 능동적 생활 방식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좀 어렵네요, 저도. 예, 저도 읽으면서 보니까 이건 이제 책 읽는 운동본부 책 읽기 작년까지 2021년도까지 오랫동안 뭐 10여 년, 20년 정도 했나? 15년 그 정도 하여튼 했던 병 독서 코칭 사업을 주관했던 곳에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병행 독서 코칭의 목표가 뭔가를 제시해 놓은 그런 문장인데 하여튼 뭐 알겠죠. 알겠는데 내용 자체는 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조금 어렵군요. 두 번째 문단이 더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병영 독서 코칭은 장병 여러분들에게 책 읽기 즐거움을 경험하고 책 읽기 즐거움. 여러분 책 읽기가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책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책 읽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을 뭐 운동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취미 활동을 더 즐겨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병영 독서 코칭은 장병 여러분들에게 책 읽기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서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그런 평생 독자, 예, 평생 독자로서의 독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주체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죠. 그럼 독서 코칭 강사는 뭐냐?
이렇게 강의를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늘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산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에 있는 그런 산을 등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이런 뭐 해발 4천, 5천 그런 고산지대를 등반할 때 그 지역에 그 지를 잘 알고 있는 안내인들, 현지인들, 셀파라고 하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길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직접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등반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병영 독서 코칭에서 주체는 장병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면할 것인가의 문제. 고민은,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주체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병영 독서 코칭 강사는 왜 필요하냐? 어, 혼자 읽으면 될 텐데 책이나 주제 왜 강사까지 필요하냐? 그 세르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아까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뭐 초빙 교수라든가 강의 교수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장병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책을 많이 읽거나 인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병영 독서 코칭 강사들이 우리 장병 여러분들보다는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좀 글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선발을 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코칭으로 이렇게 코칭 강사로 배치가 되거든요, 부대가. 그러니까 안내를 하자는 겁니다. 책을 읽는 주체는 장병 여러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독자인 경우에 저도 이제 다양하게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독자의 경우에 어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책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고 쓸모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독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강의가 아니라 그 고산을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자 하는 등반객들에게 안전하게 그 산행을 도와줄 수 있는 세르파의 역할처럼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코칭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많은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독서의 주체는 당연히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그 목표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평생 독자로서의 독서 습관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다음에 독서를 통해 개인이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병영 독서 코칭입니다. 알겠죠? 음, 그 정도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 PDF 자료도 우리 담당관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해 드리는 것이니까 또 이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제 책을 한 3일 동안 읽고 하루 종일 한 10페이지 가량, 9페이지, 10페이지 가량의 PDF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관님을 통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니까 이제 또 읽으시면 출력을 하거나 같이 읽으시면 제가 이제 말을 통해서 하면서 좀 생략했던 부분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계획.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올 2회, 그러니까 2주 정도의 텀을 둡니다. 그래야 이 장병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무를 하시면서 정해진 훈련도 있고 예기치 않은 훈련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에 책을 한 권 읽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합니다. 독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 2회,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월 2회 부대 담당관님의 안내에 따라서 정해진 도서를 읽는 거죠. 독 이제 2020년도가 아니라 2022년이죠. 이걸 고쳐서 고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독서활동 우리 제1공군 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할 독서활동 순서 개요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8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문학일 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책을 이제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노르웨이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9월 14일 2주 후에 역사 분야의 책입니다. 이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정사죠.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것은 내밀한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역사의 이면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3회차가 9월 28일 문학 2번인데 문학 1번은 소설이고 문학 2번은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은 뭐 서정적인 그런 시편으로 가득 차 있어서 뭐 베스트셀러 시인이고 우리 병행 독서 코칭을 제가 해마다 합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그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늘 선택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읽기가 쉽습니다. 일단 시가 짧고 읽기가 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시들이어서 그러나 이제 깊이가 또 없느냐 하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가 뭐 균질을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3회차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함께 보고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몇 편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장병 여러분께서도 그걸 다 2주 동안에 이거 다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그걸 다 읽고 설명하기는 벅차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제가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10월 12일은 어른의 문답법이라고 하는 그 대화 단절과 대화가 부재하는 상황, 우리 사회가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성숙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언들로 조언들이 들어있는 이 책을 이제 또 같이 읽어보는 것이죠. 5회차는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식의 모험가들, 기후 위기는 전 인류에게는 어떤 과제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먹는 행위에 따른 어떤 자연 생태계 파괴, 기후 위기 이런 것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 관련된 어떤 음식의 문제를 또 다루는 그런 책을 우리가 5회차에 읽습니다. 마지막 6회차가 11월 9일입니다. 이제 실용서로 되어 있는데 well thinking,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 그러니까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도대체 뭐냐? 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뒤집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 6차례 6분야의 책들을 선정했고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도서를 읽고 또 이제 부대 담당관님과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약속한 그런 시간대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 독서 코칭 영상을 참고해서 서로 이제 독후 활동 의견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병영 독서 코칭은 강사 일방적인 즉시 전달이 아닙니다. 장병 여러분들의 독서 체험을 보조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병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독서 참여와 또 토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이게 자기 내면화가 매우 중요하죠. 예.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이번 주, 여기는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했는데, 이쪽은 또,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요. 여기 바꿔야 되는데, 일단 영상은 어쩔 수 없고, PDF 파일을 우리 담당관님께 보내드릴 때는 이 부분 고쳐서 정확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한 열흘 남짓 이 소설을 읽었겠죠. 이 책의 학습 목표를
제가 이제 그 코칭이니까 일정하게 보조하면서 안내하는 것이니까 책을 한 3일 정도 밑줄을 그으면서 꼼꼼하게 읽고 나서 이제 우리 장병 여러분과 공유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갈래치기 해야 되잖아요. 핵심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학습 목표. 그러면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장병 여러분께서도 이 소설을 틈틈이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이 함의하는 것이 무언가를 일단 이해할 게 필요하죠. 예. 도대체 뭐지? 저도 계속 밑줄 긋고 읽어가면서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소설을 제목을 잡았을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제가 염두에 두면서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함의하는 것, 내포된 의미가 뭔가를 일단 이해할 게 필요하죠. 그건 뭐냐면 소설을 잘 읽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소설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저마다 그런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환경, 삶의 조건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소설이 그런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연결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삶의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이 목표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의 진정한 어떤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속박된 것인지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진정한 그 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주체적 선택, 목표 선택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어떤 행복과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또는 뭐 주변의 어떤 사람들 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운 목표는 아닌 것인지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것 보면 좋겠다. 이것이 이 소설과 관련된 학습 목표다. 목표를 정하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 공유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지금 만들어 보았고 이 목표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 책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셨죠? 표지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자, 그 책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인데 작가를 간략하게 함께 보시죠. 1954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출생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은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대문학을 전공해서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고전 명작으로 알려지는 작품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소설들도 많이 뭐 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읽고 또 이제 평론가니까 글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이제 우리 영화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영화가 상당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잘 만들잖아요. 잘 만듭니다. 아, 그런데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단편 소설이든 장편 소설이든 한국의 소설들도 상당히 질적 수준,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소설이 많은데 우리하고 좀 낯선 그런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좀 먼 거리에 있는 노르웨이 작가의 소설을 왜 선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로이 야콥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작가의 장편 소설이죠. 1914년에 출생했고, 이 소설은 2016년에 발표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조금 이따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문장이 밀도가 있고, 묘사를 섬세하게 잘 치밀하게 했던 그런 상당히 괜찮은 소설입니다. 괜찮은 소설입니다. 예, 저도 소설가고 이제 소설을 여러 권 갖고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예, 이제 저도 이제 좀 공부가 되는 배울 만한 그런 소설이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역한 분도 사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원본을 우리말로 옮기는 기능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 외국의 소설을 우리 것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상당한 지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문화적 어떤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섬세한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언어들을 우리 한국인 독자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창조죠. 제2의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의 경우에. 근데 공민희 선생이 옮겼는데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군요. 또 외국에서 또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로이 야콥센, 로이 작가의 장편 소설, 그다음에 공민희 선생이 옮긴 이 소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잔소리인데 죄송한데, 책을 읽을 때 뭐 독서 카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일정한 노트 정도의,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의 상황과 갈등 구조, 이야기의 흐름, 주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하면서 읽으면 기억에도 이제 오래 남고요. 그다음에 이 독서 과정에서 선명한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구조화돼요, 머리에 조금. 그래서 그 책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작은 노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작가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책의 제목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저도 읽으면서 예 볼까요?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의 인물들, 주요 인물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죠.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영화든 소설이든 이 소위 서사체, 이야기가 있는 어떤 그 텍스트에서는 도대체 인물이 누구냐? 인물이 중요하죠. 인물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경, 인물이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역사적 배경도 있겠고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가 하는 배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물과 사회 환경 간의 어떤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이 인물들은 그 사건과 마주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어떤 소위 갈등과 사건, 문제와 부딪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지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취를 하거나 일정하게 좌절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소설은 그런 인생을 축약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과 배경과 사건,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됩니다. 예. 목이 마르니까 커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예. 주요 인물들,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틴, 이제 아버지, 노인이죠. 이제 이 섬에 이 바레이 섬이라고 하는 섬에 어른이죠. 한 가구만 살잖아요. 이제 아주 척박한 그런 섬이기 때문에 다 여러 가구가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 떠나고 이 이제 한 가구만 살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어른, 마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틴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아들 한스 바레이, 한스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한스의 아내 마리아, 아주 그 지적이고 현명한 여성이죠. 한스와 마리아, 젊은 부부죠. 예. 그리고 이 두 부부 사이에는 딸이 아주 지혜 있는 딸이 하나 있죠. 한스 부부의 딸, 한스와 마리아의 딸, 잉그리드.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소설의 첫 부분은 3살짜리로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한스의 여동생이 하나 있죠. 바브로라고 하는, 예, 이제 미혼.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가족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일단 뭐 고양이도 있고 다른 이제 동물들을 키우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다른 그 목축의 대상인 동물과 또 이제 그 소위 어떤 동물로서의 고양이는 좀 다른 것이니까 하여튼 본캔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진정한 이제 주인공은 그럼 누구냐? 사실 한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잉그리드가 뒤에 갈수록 잉그리드가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죠. 자, 이렇게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즉 배경 중에서도 이제 공간, 장소는 어디냐? 이들 가족의 유일한 터전이면서 그들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은 바베이 섬, 바베이 섬. 본토의 목사조차 한스와 마리아의 외동딸 잉그리드의 그 세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처음 이곳을 찾았을 정도로 작고 외딴,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태풍도 많이 부는 그런 뭐 먹을 것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섬이죠. 예. 이 섬에서, 그러니까 이 상징적이라고 저는 봐요. 이 섬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저마다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 근데 이 인물들은 이 섬을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섬은 이 소설의 인물들의 유일한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병 여러분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그 환경들로부터 떠날 수 없죠. 그 삶의 조건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섬이다, 파리의 섬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지만 그것은 이 소설의 인물들의 삶을 제약하는 하나의 조건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삶의 조건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삶의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눈물겨운 사투, 이것이 이 소설의 전편의 어떤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평생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이제 발의 섬이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제 이 줄거리를 그 장편 소설 뭐 400페이지, 38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 소설을 저도 읽으면서 이제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를 좀 더 하면 좋은데 일단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그 본토는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외딴 섬이고 본토와 거리를 둔 채 생존에 가까운 삶을, 그러니까 생존에 가까운 삶, 그러면 생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죠. 바리의 섬의 한스 가족, 한스가 아까 봤던 이 가족들, 한스 바리의 가족들. 한스는 아버지 마틴이 그려왔던 것처럼 아내 마리아와 어린 딸 잉그리드 그리고 동생 바브로 함께 대도로 대지를 경작하고 물고기를 잡고 오리털을 모아서 이제 교역소에 갖다가 팔잖아요. 그리고 섬에 필요한 물건과 맞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한스는 이제 늙어서 이 아들에게 섬의 주인자를 내준 아버지 마틴부터 해온 그 일들, 이렇게 그 대대로 내려왔던 일들 뭡니까? 그 얕은 토양을 경작하고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오리털을 모아서 교육소에 내다 파는 그런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반복했던 그 일보다 더 큰 꿈이 있죠. 뭡니까?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부두를 짓는 일 있죠. 예. 이제 보트를 저어서 그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교육소에 가서 이제 소위 물물 교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이 부두를 짓는 것을, 그러니까 그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목표죠. 부두를 짓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이 작은 섬과 바다 건너편 넓은 세상을 잇는 일에는 그러니까 이 삶의 조건을 뛰어넘기 위한 이 일에는 대가가 당연히 따르잖아요. 변덕스럽고 잔인한 현실, 거친 태풍이 몰아쳐서 예스 만든 시설물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를 반복하죠. 게다가 한스는 또 이제 그 주인공 한스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주된 주인공이기도 하고 가장 아버지 한스는 또 못을 밟는 바람에 발가락을 다치고 폐혈증에 걸리고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발가락 두 개를 잘라내야 했죠. 요 했다도 쌍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고쳐서 예
고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토를 오가면서 학업을 마친 잉그리드는 이제 어떻습니까? 좀 나이가 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소장의 아들, 교육소장은 이제 상당할 정도로 이제 부유한 그런 계급의 사람이죠. 교육소장의 아들 오스카 톰 메슨 부부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하녀 일을 하죠. 1년만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그런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톰 메슨 부부에게 이제 부부가 파산을 하죠. 파산을 하고, 처음에 남편이 정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다가 아내마저 두 아이를 버려둔 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잉그리드는 그들이 부모가 버린 이 두 아이를 맡아서 보살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또 섬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잉그리드는 이제 또 미혼모, 그 바브르 고모가 또 이제 그 몰래 이제 보트를 타고 나가서 그 이방인 청년과 또 사이에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 미혼모가 됐죠. 미혼모인 이 바브로 고모가 난 아들 마스와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이제 뭐 크고 작은 이런 갈등? 갈등이라고 하기까지는 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그 자잘한 어떤 부대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정이 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협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리 섬의 자연적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설은 잉그리드의 성장 소설적인 면모도 있어요. 예. 이렇게 또 하나 마리아는 이제 한스의 아내, 그다음에 바브로는 이제 그 한스의 여동생, 그다음에 잉그리드는 한스와 마리아의 딸. 예, 이 여성들이죠. 이 여성들을 통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등한시되었던 그 여성이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잘 그렇다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 사람으로서 터득한 바다에서 그 생존의 경험과 원래 본토의 그 세상에서 배운 일정한 지혜, 또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다음 나중에 또 어머니도 죽잖아요. 물론 할아버지가 먼저 죽네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또 이제 이 잉그리드가 하죠. 예. 그다음에 바브로 그 아빠의 여동생이니까 바브로의 아들 또 라스죠, 라스. 예, 제가 라스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여기는 마스라고 했고 이건 잘못됐죠? 예. 예, 라스입니다. 라스인데 마스라고 또 잘못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가끔 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라스와의 마찰, 그다음에 이제 연대, 협력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한스에게 어리광을 부던 어린 잉그리드가 한스가 아버지죠. 어린 잉그리드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작품 후반부는 이 잉그리드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잉그리드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서 잉그리드가 확실히 이 버리섬의 주인이면서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죠. 자, 마틴, 즉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 성실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제 상실감이 커서 실성한 듯한 마리아, 엄마가 또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잉그리드는 자신의 삶의 터전, 이럴 때 이제 고모도 있지만 또 이런 동생들, 이제 모아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레의 섬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이런 이야기가 매우 섬세하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 계속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을 이제 그 어떤 환경 조건을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분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소설이죠. 자,
도서의 주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토의 주제, 제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76쪽에 6페이지 보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빈곤과 전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인물들은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의 도전을 지키고 가꾸느라 사투를 벌이죠. 어? 겨울은 지나치게 춥고 태풍은 거세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덥고 그래서 우물이 마르고 게다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하나의 사건이 생기죠. 이 섬에 감옥에서 탈출한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겠는데 감옥에서 탈출한 한 사내가 무리하게 침입하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한수와 그의 늙은 아버지는 마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음, 이 두 사람이 성인 남자들 있잖아요. 이 섬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내를 죽이려 하죠. 그러나 차마 또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내는 피를 흘리며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죠. 가장 아끼는 보트를 잃어버린 것과 또 그를 죽이지 못한 거. 근데 또 그를 살해했다면 그 평생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한스가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이 한스를 비롯한 이 바레이 섬의 인물들은 일정한 빈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런 외부인의 침입 뭐 이런 것들에 대처하고 그러느라고 뭐 하여튼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죠. 그것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일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예, 그 동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덕후 활동입니다. 제 이야기 들은 다음에 어떤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이 함께 근무하는 그 장병 여러분들, 동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 공감과 지지, 존중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특별히 이 덕후 활동으로서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코칭이죠. 안내입니다. 내면화는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게 내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후활동 1번 자 학습 목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이 함의하는 것이 뭘까? 목표의 학습 목표 1번을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덕후 활동으로서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다만 제 생각의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의 10쪽에 보면 10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바레이 섬에 방문한 제 첫 장면에 요하네스 목사가 이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왔잖아요. 육지에 있는 자신의 목사관을 그 본토에 있는 목사관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목사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대로 몰랐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이제 서술되어 있기를 그 오랜 세월 눈앞에 베일을 친 듯 평생 속아온 것처럼 신앙 공동체의 크기뿐 아니라 전도 활동까지 이토록 초라한 것이었을까 하고 현에 잠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죠. 나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목사의 생각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즉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설의 인물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걸 회피하지 않고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서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려는 그 의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다. 또 하나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갖는 이제 일정한 갈등도 있지만 다툼과 갈등도 있지만 더 크게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이것도 사실 겉으로 명시로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굉장히 소중한 것. 이것들을 저는 이 소설이 제목이 함의하고 있는 내포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셨는지 네,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과 함께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활동 두 번, 어, 앞에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주체적 삶이죠. 나 자신만의 주체적 삶.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취와 좌절이 있었는지, 이것은 이제 이 소설 인물들과 비교하면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스스로 내면하니까요. 세 번째, 이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서 세운 목표. 목표는 2번과 관련된 겁니다. 제일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목표를 설정하고 설명하면서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속박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것도 필요합니다. 사르트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였던 60년대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웹툰도 있고 웹툰을 이제 그 원본에서 만든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가 그래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기도 하던데,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타인과 비교하는 삶. 우리 참 비교를 하잖아요. 타인과 비교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속박된 삶은 뭐냐? 진정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것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를 내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설정한,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정해 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점검이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주체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독활동 3번도 내면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 PDF 자료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복사해서 우리 병영 독서 코칭에 참여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들께 하나씩 나눠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50분쯤 했고요.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사실 좀 빠른 어조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지 않고요. 한 30분 하고 한 5분 쉬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는 그렇게 한 50분 하고 10분 쉬었다 50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비대면으로 하고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1시간 60분짜리 만드느라고 쉬지 않고 좀 빠른 어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첫 시는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1회차 독서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두 번째 책을 이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이제 배부해 드릴 겁니다. 이 책입니다.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뭐 복잡하게 주제가 뭘까, 뭐 이 제목이 왜 이럴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될 듯 합니다. 보니까 뒤에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네가 과거 시험장에서 한 일들을 알고 있다거나,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이 예정보다는 좀 늦게 왔고, 제가 이제 9월 1일부터 대학들이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강의도 많이 하고 또 대학 밖에 여러 인문학 강의도 하기 때문에 또 가을학기가 개강을 해서 저도 이제 무척 바쁘고 또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병영 독서 코칭 1강을 이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소설 읽고 준비를 하고 또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영상 이제 마치고 나면,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 이제 보내드리고 나면 또 두 번째 책을 저도 부지런히 읽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자료를 만들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병행 독서 코칭에서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설은 무엇입니까? 소설은
허구를 바탕으로 만든 하나의 이야기죠. 그런데 허구는 거짓말과는 좀 다르죠. 허구는 이제 상상을 통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지어낸 이야기는 우리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어낸 이야기, 예, 거짓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과 허구를 본질로 하는 문학은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는 거짓말이죠. 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소설을 비롯한 문학의 본질은,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의 본질은 허구죠, 허구.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런데 상상을 통해서 꾸며낸 이 허구는 거짓말과는 어떻게 다르냐? 진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삶의 진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리의 섬이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죠. 노르웨이에. 알겠죠, 여러분? 이 한스라든가 잉그리드든가 이런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죠. 어, 실- 그런데 이 작가가 하나의 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인물과 인물들의 삶과 그 바레이 섬이라고 하는 허구.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계속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에 주어져 있던 어떤 삶의 조건들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 분투를 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주 잘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삶의 진실이 들어있는 것이 허구다, 소설적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니까, 또 시는 소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병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주체고 이야기를 나누는 주체가 장병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고 일정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제 이야기가 이 소설을 읽는 이 텍스트의 전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느라고 애를 써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장병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책을 읽었고 두 번째 제 소비 영상 독서 코칭을 들으셨고 세 번째 하실 일은 뭡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 2시간 수업이니까 1시간 들었으니까 1시간은 우리 담당관님과 함께 이 제 내용을 이제 어, 참고해서 독후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하십시오라고 권유해 드렸던 이 덕후 활동, 예, 이 부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력해서 보시면 토의 주제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 활동, 함께 하는 독서 활동 1번 있고 2번과 3번은 스스로 내면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덕후 활동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A4 한 장 분량의 독후감 혹은 독서 일지를 쓰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상당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첫 번째 도서 활동과 관련해서 제게 질문과 남기실 말씀은 또 담당관님을 통해서 전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2주차 두 번째 그 수업 도서 활동을 할 때 또 제가 그 반영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게 했습니다. 1시간. 고맙습니다. 직접 뵈야 되는데, 여러 상황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제가, 작년까지는 한 3년 매해, 그 해군 삼함대, 저쪽에, 뭐, 진도, 어, 진도, 진도에는 해안 초소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삼함대는, 이런 말씀 하면 안 되죠. 부대 위치니까. 하여튼 해군 삼함대를, 3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이제 육군, 그 상무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죠. 그 안에 있는 어떤 대대를 또 했었고, 올해는, 우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들 한 15명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영관급 장교, 우리 그 여성 장교님도 계신 걸로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뵙고 싶었는데 뵙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 제 이름은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제 이메일도 알려드렸나? 하여튼 그 휴대번호, 예, 알고 계시니까, 또 개별적으로도 혹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남기실 이야기가 있으면, 담당관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실 얘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제 휴대폰 번호 물어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대신에 문자나 카톡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는 제가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바로바로 이제 그 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좀 쉽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 자 제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제일 전투비행단 에 근무하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한 2022년 독서 코칭 1회차 보지 않는 것들이라는 장편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60분,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